완전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는 법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자는 통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는 돈이 생긴 뒤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무일푼이라는 상태는 부끄러운 출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출발선입니다. 빚이 없고 지켜야 할 체면도 없고 잃을 자산도 없는 상태. 부자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순간. 가난을 만드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의외로 가난을 고착시키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 부자에 대한 혐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체념. 이 생각들이 먼저 사람을 가난에 묶어둡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다. 망치가 나쁘지 않듯 돈도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로 무일푼에서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엔 벌이가 작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조롱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난을 숙명이 아니라 임시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령이 아닙니다. 이 장편은 한 달 만에 부자 되기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권, 코인 대박, 위험한 투기,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 있습니다.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벌어도 늘 제자리인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인지, 그 구조의 차이를 하나씩 벗겨낼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묻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조는 나 없이도 돈을 벌까? 이 질문의 차이가 10년 뒤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이 서원이 의미하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난 배경이 없어.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부자들은 이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구조를 이해했을 뿐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부, 가난을 고착시키는 생각부터 끊어라. 무일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이건 태생의 문제야. 부자는 다 사기쳐서 된 거야. 이 말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난에 고정시키는 주문입니다. 가난은 통장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돈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즉,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통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무일푼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은 돈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진짜 시작점은 다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일까? 이 질문은 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구조를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자들은 실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방식이 틀렸구나. 이 사고 전환 하나가 가난과 부자의 경계를 나눕니다. 돈은 더럽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나쁜 것으로 규정합니다. 돈 밝히면 천박하다. 돈 얘기하면 속물이다. 부자는 뭔가 떳떳하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냅니다. 부자들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다. 돈이 많을수록 시간을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보고 부자는 과정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잖아. 부자는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선택을 반복했지? 부자의 눈에는 대부분의 성공이 예측 가능한 반복으로 보입니다. 운처럼 보이는 결과 뒤에는 항상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연민은 가장 값비싼 사치입니다. 무일푼일수록 자기연민은 치명적입니다. 나만 왜 이래? 세상이 불공평해.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 감정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독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가난을 정체성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난은 상태이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는 것과 평생 돈과 멀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가난을 이렇게 부릅니다. 훈련 기간이라고. 이 시기에 배우고 실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부, 돈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것, 돈이 모이는 구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시작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출발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지 않게 하는 생활의 틀, 그리고 작은 수입이 자라날 수 있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1. 가난을 고착시키는 진짜 원인. 무일푼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소액이 생기면 보상 소비를 하십니다. 계획 없이 쓰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십니다. 다음 수입이 들어오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수입이 늘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수입을 따라 커지기 때문입니다. 2. 부자는 통장 개수부터 다릅니다. 무일푼에서 벗어난 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돈의 역할을 통장으로 분리하신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통장, 저축 또는 종잣돈 통장, 투자 준비 통장.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섞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섞이는 순간 저축은 소비로 변하고 미래는 현재에 잡아먹힙니다. 3. 남는 돈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분들은 남으면 모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순서의 전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금액이 작아도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 생활을 조정하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4. 구조가 생기면 돈은 따라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든 이후 많은 분들의 수입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게 되고 낭비가 눈에 들어오고 작은 기회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수입의 경로도 바뀝니다. 5. 무일푼일수록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을수록 더 엄격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기록 없는 소비, 계획 없는 지출, 감정에 흔들리는 선택.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무일푼은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질서가 생긴 순간부터 비록 통장 잔고는 적어도 부자의 방향으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무일푼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비밀은 돈을 벌기 전에 돈이 머무를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완벽한 계획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단지 구조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훗날 자산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3부, 시간을 파는 사람과 시간을 사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무일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부의 길에 올라선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출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팔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시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시고 그 대가로 정해진 돈을 받으십니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하루는 24시간뿐이고 몸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팔아서는 어느 순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2. 부자는 시간을 사는 선택을 하십니다. 반면 무일푼에서 출발해 부를 만든 분들은 어느 시점부터 선택을 바꾸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은 자동화하고 반복되는 일은 시스템에 맡기고 자신은 판단과 결정에 집중하셨습니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큰 돈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 역시 처음에는 시간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지 않으셨고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의 일부,
피로가 남아있는 새벽 시간. 이 시간이 훗날 돈이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4. 돈이 되는 시간은 조용히 쌓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시간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실패를 기록하는 시간. 이 시간들은 당장은 아무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간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무일푼에서 벗어난 분들은 이 시간을 자기만의 자산으로 축적하셨습니다. 5. 어느 순간 시간이 복리로 작동합니다. 놀라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쏟은 시간이 경험이 되고 신뢰가 되고 기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이 더 이상 직선적으로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리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6.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연습. 부자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먼저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을지, 무엇을 버릴지, 이 선택을 하루하루 반복하신 결과가 부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즉, 요약하면 무일푼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비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팔던 삶에서 시간을 키우는 삶으로 이 전환이 일어난 순간부터 부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4부,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위험한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현명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는 이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 위험을 피한 사람들의 공통된 결말. 무일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선택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시도하지 않으셨고, 손해볼까봐 머뭇거리셨고,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피하셨지만 기회도 함께 피하신 것입니다. 2. 부자들은 위험을 계산하셨습니다. 반면 무일푼에서 부를 이룬 분들은 위험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셨습니다. 이 위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 잃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회복 가능한지 따져보고 감당할 수 있으면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위험 관리의 본질입니다. 3. 위험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통제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남는가? 다음 선택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이미 자산이 됩니다. 4.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위험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였습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시장은 변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누적됩니다. 5. 무일푼 시절의 연습용 위험. 부자들은 무일푼 시절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돈으로 실험하시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시고 큰 실패를 피할 능력을 키우셨습니다. 이 시기의 실패는 파산이 아니라 수업료였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큰 결정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6.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하다가 아니라 손실한 돈은 얼마인가?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처럼 숫자와 조건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요약하면 무일푼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비밀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은 멈추고 위험을 관리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부자는 무모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신중했을 뿐이라는 역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5부, 돈을 모으는 사람과 돈이 모이게 만드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껴서 모아야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말도 아닙니다. 1. 저축은 출발선일 뿐이었습니다. 무일푼에서 출발한 분들 중
끝내 부를 이룬 분들은 저축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저축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을 뿐 부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축은 자제력을 키우는 도구였고 선택권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여기서 멈춘 사람과 다음 단계로 간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이 흐르게 하는 사람. 돈을 모으는 분들은 돈을 움켜쥐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반면 부자가 된 분들은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들에게 돈은 보관 대상이 아니라 배치 대상이었습니다. 3.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한 가지. 부를 만든 분들은 통장 잔고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기술, 경험, 관계, 신뢰.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축적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잔고는 결과였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4. 돈을 쓸 때의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지출이 나를 더 벌게 만드는가? 더 빠르게 일할 수 있게 하는가?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하는가? 더 높은 선택지를 열어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싸도 지출하지 않으셨습니다. 5. 수입보다 먼저 늘린 것.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키운 것은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을 담을 그릇이었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 판단력,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이 그릇이 작으면 큰 돈은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6. 저축형 사고에서 벗어난 순간. 결정적인 전환점은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이때부터 그들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즉 요약하면 무일푼에서 벗어나는 5번째 비밀은 돈을 주는 손이 아니라 돈이 흘러갈 길을 만드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축은 필요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한계가 있고 구조가 생기면 돈은 스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는 우연히 쌓이지 않습니다. 설계된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들어옵니다. 6부, 시간을 파는 사람과 시간을 사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무일푼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처음에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 안에 계셨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에 머무르는 순간 부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열심히와 부자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분들은 이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대신해 돈을 벌 수 있는가?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출발선만 같았을 뿐 방향은 달랐습니다. 2. 시간 노동의 가장 큰 함정. 시간을 파는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상한선이 명확하다는 것. 하루는 24시간. 체력에는 한계. 나이가 들수록 효율은 감소. 아무리 성실해도 어느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3.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환점. 무일푼에서 부를 이룬 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돈보다 시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선택은 초기에 오히려 수입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평생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4. 시간을 사는 구조란 무엇인가? 시간을 산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 가지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 한 번 만들어두면 계속 작동하는 것. 2. 자신이 없어도 유지되는 구조. 3.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자산. 이것이 콘텐츠, 시스템, 기술, 지식이 자산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5. 처음에는 누구나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을 파는 구조를 벗어나는 순간 불안은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당장 돈이 줄어드는데 괜찮을까? 그러나 부자가 된 분들은 이 불안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장의 신호. 6. 시간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습관. 그들은 시간을 아끼는 데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일을 위임하고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셨습니다. 7.
결정적 차이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파는 사람은 오늘의 안정에 머무르셨고, 시간을 사는 사람은 미래의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한 달에는 보이지 않지만 5년, 10년 후에는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요약하면 무일푼에서 벗어나는 6번째 비밀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시간과 돈의 관계를 재정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을 팔면 돈은 멈추고, 시간을 사면 돈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7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 태도였습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분들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돈도 배경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께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오직 하나,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부자가 된 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방식은 수없이 바꾸되 목표는 절대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셨고, 무너지면 구조를 바꾸셨으며, 늦어지면 속도를 낮추셨을 뿐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2. 실패를 자격상실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부자가 된 분들은 실패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직 맞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자기 자신을 버리느냐, 다시 세우느냐를 갈랐습니다. 3.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비교의 함정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을 보며 흔들리지 않으셨고, 더 크게 번 사람을 보며 방향을 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셨습니다. 4. 돈보다 먼저 지킨 것은 신뢰였습니다. 부자가 된 분들께서 공통으로 지키신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를 선택하셨고, 단기 수익보다 평판을 지키셨습니다. 이 태도가 결국 더 큰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5. 부자가 되어도 배우는 자세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일푼에서 출발한 분들일수록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다시 가난해진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위가 높아져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6. 결국 삶을 바꾼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결정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도 공부하는 것,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사소한 반복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7.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운이 없었던 적이 많았지만 스스로를 포기한 적은 없었다. 결국 부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